삼성전자, 오늘은 단순히 주가가 반등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조 6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연기금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코스피는 올랐죠. 삼성전자는 3% 넘게 반등했고 삼성전기도 7% 급등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소폭이지만 상승했고 SK스퀘어와 전력기기 업종까지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시장은 외국인이 조금만 팔면 무너지는 예전 시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대장주가 살아나면 ETF를 통한 가계자금, 개인자금, 기관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시장은 외국인 매도에도 버티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반등했다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반도체 상승 기대와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이 동시에 커진 장입니다. 는 삼성전자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외국인 매도에도 코스피가 오른 이유가 뭔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반도체 투자 뉴스는 어디까지 믿고 봐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 오른 8,476에 마감했습니다. 오전 중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 매도였습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선무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 매도면 예전 같으면 시장이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전 중 반등이 나왔고 오후에는 지수가 8,660포인트를 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는 외국인 매도와 연기금 매도 부담이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반도체 대장주가 살아나자 시장 전체가 다시 버티는 힘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은 그냥 하루짜리 반등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3% 넘게 올랐고 삼성전기도 7% 급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만 오른 게 아니라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부품,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다시 퍼지는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만 반등하고 하이닉스가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SK스퀘어, 그리고 전력기기까지 반도체와 AI 인프라 쪽으로 돈이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즉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 반등 하나가 아니라 AI 반도체와 인프라 전체를 다시 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더 중요한 건 매수 주체의 변화입니다.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연기금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3조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도 5,400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특히 ETF를 통한 가계자금이 증시로 들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지금 한국 시장에 개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팔면 개인이 받아도 시장이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ETF 자금과 개인 자금이 대형 반도체로 들어오면서 시장 하단을 받치는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상승장에서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질 때는 투자 심리가 한 번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좋게 보면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장이고 나쁘게 보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나온 또 하나의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은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구조를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이 오르면 더 사야 하고 기초자산이 내리면 더 팔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주가가 오를 때는 상승을 더 키우고 주가가 빠질 때는 하락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숏 감마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를 때 더 사고 빠질 때 더 파는 기계적 매매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루에 크게 움직이는 일이 더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는 기업 뉴스만 볼 게 아니라 ETF 수급 구조까지 같이 봐야 하는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투자자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이어도 흔들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전망이 좋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고
있고 장기 투자 계획이 있고 메모리 가격 상승 기대가 있어도 하루하루 주가는 굉장히 거칠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 개인 ETF 자금, 기관 수급, 연기금 매도 불확실성까지 여러 수급이 한꺼번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했다고 이제부터 편하게 올라간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팔았다고 삼성전자가 끝났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가 방향보다 변동성 구조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강한 종목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종목은 그 흔들림 이후에 다시 바닥을 높입니다. 여기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뉴스도 다시 봐야 합니다. 전날 발표된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에게 분명히 큰 방향성을 줬습니다. 삼성전자는 광주 신규 반도체 거점 후보, 천안과 온양 HBM 투자, AI 데이터 센터, 구미 로봇, 부산 패키지 기판 등 전국 단위 투자 지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투자 계획은 가이드라인이며 향후 시장 상황과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무조건 확정 호재처럼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큰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점, 지역, 규모, 집행 속도는 전력, 용수, 인허가, 인센티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는 갖되 실행 여부는 계속 확인해야 하는 뉴스입니다. 그렇다고 이 뉴스를 작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본질은 생산 능력 선점입니다. AI 시대에는 기술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HBM은 일반 D램보다 공정이 복잡하고 같은 용량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생산 자원이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커지는데 공급은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투자 시계를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뿐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로봇,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전략입니다. 하이닉스는 HBM과 AI 메모리 생산 능력 확대에 더 집중하는 전략이고요. 둘의 전략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AI 시대에는 반도체 생산 능력이 곧 경쟁력입니다. 오늘 장마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균형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도 올랐습니다. AI 슈퍼사이클 전망도 살아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계속 팔았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아직 가이드라인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은 반도체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무조건 좋다,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큰 방향은 반도체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더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에 취해서 추격하면 위험하고 조정이 무섭다고 무조건 던져도 늦습니다. 이 시장은 대응 기준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장입니다. 삼성전자 현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반등은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 넘게 오르면서 시장 중심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수급은 아직 부담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대규모 순매도했고 선물에서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세 번째, 개인과 ETF 자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계 자금이 ETF를 통해 증시로 유입되면서 외국인 매도에도 시장이 버텼습니다. 네 번째, 반도체 큰 그림은 살아있습니다. AI 슈퍼사이클, 메모리 수요, HBM, 데이터 센터, 생산 능력 확보 경쟁은 아직 끝난 흐름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변동성은 더 커졌습니다. 레버리지 ETF 구조와 외국인 선물 수급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더 거칠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한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주 반등이 이어지고 마이크론 장기 공급 계약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계속 나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함께 시장 중심을 잡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매도세가 둔화되고 ETF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메모리 회복 신호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면 삼성전자는 다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늘 반등은 단순 하루짜리 반등이 아니라 조정 이후 바닥을 다시 높이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너무 빨리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급등 추격보다 장중 눌림과 수급 확인을 이용해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반등은 이어지지만 중간중간 큰 흔들림이 계속 나오는 흐름입니다. 이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는 AI 반도체 상승 기대와 외국인 매도, 레버리지 ETF 변동성, 가계 자금 유입, 연기금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다가 쉬고 하이닉스가 버티다가 흔들리고 장비주와 전력기기가 번갈아 움직이고 코스닥은 하루 강했다가 다음날 쉬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반도체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종목의 몰빵에서 변동성을 그대로 맞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본 전략은 삼성전자는 코어로 유지하고 하이닉스와 장비주, 소부장, 전력 인프라 확산 여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위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선물 매도까지 겹치고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미밸런싱이 하락을 키우고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실행보다 기대만 앞선 뉴스로 해석되고 전력과 용수, 인허가 문제가 부각되고 삼성전자 실적 해석이 기대보다 약하게 나오면 조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늘 반등만 믿고 무조건 버티면 안 됩니다. 위험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핵심 물량만 남기고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싸 보인다고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현금 보유자는 배장주가 장중에 어디서 버티는지,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는지, 하이닉스와 같이 회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자 대응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미 들고 있는 투자자는 오늘 반등에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외국인 매도에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반등의 질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붙는지,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이는지, 삼성전기와 장비주, 전력기기까지 돈이 번지는지,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이 신호가 살아있으면 핵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이 나오는데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장중 고점에서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하이닉스와 주변주가 못 따라오면 일부 비중 조절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핵심 물량과 조절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 넘게 반등했다고 바로 추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이후 신규 진입자는 내일 바로 따라붙는 것보다 확인할 게 많습니다. 첫째, 미국장이 다시 기술주 중심으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삼성전자가 장중에 눌려도 다시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하이닉스가 같이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삼성전기, 장비주, 전력기기까지 돈이 계속 번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흐름이 맞으면 분할 진입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등만 보고 시초가에 무리하게 따라붙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종목도 좋은 타이밍에 사야 버틸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지금 가장 조급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하고 코스피가 오르고 반도체 대형주가 살아나면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 현금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현금이 있어야 조정 때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바로 따라붙기보다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이 기회인지 위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가 살아있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삼성전자가 장중 회복력을 보이고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고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진다면 그때는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ETF발 변동성이 커지고 대장주와 주변주가 동시에 무너지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조급함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점에 물린 투자자는 오늘 반등이 반가우면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르면 탈출해야 하나? 아니면 이번엔 진짜 다시 가는 건가? 이 고민이 생기죠. 고점 보유자는 단순히 손실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팔지 말고 반대로 이번 반등만 보고 무리하게 물타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봐야 할 건 시나리오가 살아있는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는지, 미국 반도체가 버티는지, 외국인 매도세가 둔화되는지, 메모리와 HBM 회복 신호가 살아있는지,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신호가 살아있다면 분할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호가 약한데 단순히 평단을 낮추고 싶어서 물타기 하는 건 위험합니다. 물타기는 믿음이 아니라 근거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수익 중인 투자자는 오늘 같은 날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또 흔들
흔들릴까봐 불안하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전량 매도도 아니고 무조건 보유도 아닙니다. 핵심 물량과 조절 물량을 나누는 겁니다. AI 슈퍼사이클,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3대 메가 프로젝트, HBM과 메모리 회복, 주주 환원 기대가 살아있다면 핵심 물량은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이 커지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장중 급등 후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면 조절 물량은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추가 상승도 놓치지 않고 조정 때도 심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비중 조절이 실력인 장입니다. 오늘 장마감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더 커졌습니다. AI 슈퍼사이클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이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큰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앞으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반도체와 코스피의 중심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격보다 확인, 공포보다 기준, 몰빵보다 분할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내일 이후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신호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미국 반도체가 다시 버티는지, 두 번째, 외국인 매도세가 둔화되는지, 세 번째, 삼성전자가 장중에 눌려도 회복하는지, 네 번째,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는지, 다섯 번째, 삼성전기와 장비주, 전력기기, 소부장으로 수급이 계속 번지는지, 여섯 번째,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실행 뉴스가 기대가 아니라 실제 투자와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는지, 이 신호들이 살아있으면 삼성전자의 오늘 반등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다시 바닥을 높이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동시에 약해지면 방어가 먼저입니다. 지금 투자자가 피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등에 취해서 아무 자리에서 추격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이지만 좋은 종목도 나쁜 자리에서 사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매도만 보고 겁먹어서 큰 그림을 놓치는 겁니다. 외국인이 팔아도 시장 안으로 가계자금과 ETF 자금이 들어오고 반도체 대장주가 살아나고 AI 슈퍼사이클이 유지된다면 무조건 공포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반등이냐 하락이냐가 아닙니다. 그 움직임 뒤에 수급과 업황 그리고 시장 해석이 살아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도 하루에 몇 %씩 급등락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까지 붙으면서 변동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외국인 매도에도 버틴 코스피, 삼성전자 3%대 반등, 삼성전기와 전력기기 강세, AI 슈퍼사이클 2028년 지속 전망, 반도체 생산 능력 선점 경쟁, 그리고 커지는 변동성. 이 흐름을 매일 혼자 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장 흐름도 봐야 하고 외국인 선물 수급도 봐야 하고 ETF발 변동성도 봐야 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동행 여부도 봐야 하고 장비주와 소부장 확산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반등만 보고 모든 게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 매도는 줄어드는지,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시장 중심을 잡는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는지, AI 슈퍼사이클 전망이 실적으로 확인되는지 계속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반도체와 코스피의 중심축입니다.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수요가 살아있고 생산 능력 선점 경쟁이 이어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국 시장의 중심을 잡는다면 삼성전자는 계속 시장의 핵심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는 오늘 삼전이 보여준 반등 그리고 다시 나올 조정에 매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